네,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전해 들으신 것처럼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암살설이다, 자작극이다 여러 음모론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내부 폭발물을 이용한 암살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프리고진이 사라진 바그너 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련 내용들 오늘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조금 전에 기사로도 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 프리고진 사망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 같은 건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이 사건 원인을 좀 분석하기에 앞서서 예. 사건 개요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스크바 시각으로 지난 8월 23일 18시 20분경이 되겠습니다. 모스크바의 북부에 위치한 셰르메체보 공항에서 예. 이륙한 바로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죠. 프리고진이 소유의 레거시 600 제트기가 불과 몇 분 만에 이제 통신이 두절되면서 뜨베리주의 꾸젠키노라고 하는 지역, 거기는 셰르메체보 공항으로부터 약 300km 이상 이격된 지역인데 네. 상공 한 8.5km 이상에서 갑자기 수십 초에 걸쳐서 수직 낙하하면서 이렇게 이제 파괴가 추락 사고가 나서 파괴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프리고진을 포함해서 사실 바그너 그룹을 초창기부터 같이 설립을 하고 모든 장병들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동고동락을 해왔던 네. 드미트리 우트킨을 포함한 바그너 그룹 이 장병 7명과 선원 승무원 3명 등 총 10명이 네. 현장에서 사망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수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이른바 아비아 카타스트로파, 그러니까 항공사고, 항공기 참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네. 수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발표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봐도 조금 이게 석연찮은 구석들이 좀 있는데 지금 뭐 사고 원인으로는 뭐 어떤 것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분분한 원인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원인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작극이다. 두 번째는 기체 결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의 어떤 물리적 충격에 의한 추락이다. 이런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작극이라고 하는 배경에는 당초 셰르메체보 공항에서 프리고진의 소유의 이 레거시 600이라고 하는 제트기가 이륙을 할 때 네. 2대가 이륙을 했고요. 네. 그중에 한 대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회항을 해서 모스크바 남부 지역에 있는 부누코바 공항으로 이제 긴급하게 착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락한 항공기에는 비록 프리고진이 탑승했다라고 이제 명단에는 있을진 몰라도 네. 실제로는 부누코바 공항으로 회항했던 아마 그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온전히 프리고진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 왜 이런 자작극을 벌였을까?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도피를 위한, 본인 생존을 위한 이런 것을 모의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정보까지도 이제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예. 네. 프리고진은 건재하다.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뉴스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작극이 힘을 못 받는 이유는 네.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미트리 우트킨 말고도 발레리 제칼로프라고 하는 부지휘관 그리고 네. 예브게니 마카리안, 알렉산드르 또띠민과 같은 사실상 바그너 그룹의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진짜 생사를 같이 했던 그런 소중한 그의 어떤 장병들이 같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시신을 밟고 개인의 실익을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자작극으로 모의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원인은 기체 결함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예. 사실 이 에거시 600, 엠브라이얼의 에거시 600은 최근 한 20년 동안에 어떤 기체 결함에 의한 사건 사고는 단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체 결함의 가능성은 적고 그리고 최초의 이륙 당시에 네. 정상적인 비행 경로를 유지했기 때문에 네. 어떤 물리적인 기체 결함에 의한 그런 사고 가능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외부 폭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 사건이 나자마자 뜨베리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했던 그런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네. 또 영상 채증 이걸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두 번에 걸친 미상의 폭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거시 600 이 제트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공 8.5km에서 30초에 걸쳐서 그냥 수직 낙하 이렇게 네. 한 상황이 된 초반에 한 것입니다. 6km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그너 그룹은 이것이 고도로 기획된
러시아군 방공군에 의해서 요격됐다라고 이렇게 일부 좀 주장을 했고 네. 서방 언론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네. 러시아 방공군이 이 사건을 기획했다라고 볼 만한 어떤 정보라든지 징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사전에 이제 그 레거시 600의 어떤 폭약을 설치해서 내부로부터의 공중 폭발 가능성도 그 가능성에 서방은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미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격추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낸 입장으로 봐서는 뭐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것으로 봐서는 직간접적으로 지금 푸틴 대통령의 개입을 좀 서방에서는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간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8월 23일입니다. 2달 전에 6월 23일 바로 바그너 그룹이 군사 반란을 모의했고요. 예. 이 사건 이제 추락하고 난 이후에 수십 분이 지나고 나서 모스크바 시간으로 약 7시 경에 푸틴 대통령은 꾸르스크라고 하는 곳에서 꾸르스크 전투 80주년 기념 행사를 주관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확실한 전쟁 결기를 의지를 보였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어쨌든 군사 반란 이후에 약화된 상처받은 푸틴 대통령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정교하게 이런 어떤 보복 작전을 기획을 했고 바로 그것을 8월 23일에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서방은 상당한 논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어쨌든 살려놨잖아요. 그것도 참 의아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을 했었던 걸까요? 만약에 여기 푸틴이 개입이 됐었다면요?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프리고진이 이제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예. 군사 반란이 발생한 그 시점부터 네. 시간을 검토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군사 반란을 감행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굉장히 어떤 처벌이 필요한데 형사 처벌은 할 수 없고 예. 그렇다고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횡령과 같은 배임과 같은 별건에 대해서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네. 그리고 당장 이제 올해 말부터 러시아는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떤 좀 보복 작전을 준비를 하고 감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것이 서방의 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에서 푸틴이 배후에 있지 않은 일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더라고요. 근데 프리고진은 사실 푸틴의 어떤 총이나 칼의 역할들도 되게 많이 해왔고 가까이서 지냈잖아요. 진짜 본인이 그렇게 반란까지 일으켰는데 본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것이 예. 어쨌든 군사 반란에 의한 형사 처벌은 면했고 네. 뭐 그와 별도로 별건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정상 회의가 있었는데 바그너 그룹은 사실은 뭐 말리라든지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예. 굉장히 그쪽 정부들과 가깝게 지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에너지 이권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러시아 이익을 창출을 시켜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 자신감으로 푸틴 대통령이 있는 그런 정상회담장에 나와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이렇게 악수를 하는 모습들도 보였던 부분들은 굉장히 건재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것이 이제 본인으로 하여금 어떤 해석의 공간은 내가 건재하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재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로 인한 사망 소식이 굉장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푸틴 대통령도 입장을 좀 내놨잖아요. 뭐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이제 도네츠크 공화국 수장과 갖는 자리에서 먼저 애도를 표했고요. 항상 이런 사망 사고,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참 슬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프리고진 개인에 대한 평가도 또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네. 그렇게 좀 힘든 운명을 살아가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프리고진인데 네. 군사 반란을 염두에 둔 이번에 큰 실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바흐무트 작전과 같은 이런 특별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치를 상대로 큰 조국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또 평가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푸틴 대통령 주변에 사실은 의문의 죽음들이 많습니다. 뭐 그 전에
마가노프 작년에도 뭐 병원에서 추락사하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뭐 홍차를 마신다 뭐 등등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뭐 결코 그게 푸틴 대통령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는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더 연관성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 때문에 예. 그 제가 원인으로 말씀드렸던 자작극이 아닐 것이다, 예. 기체결함이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전에 정교하게 기획된 보복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잠시 이와 유사했던 과거의 좀 사건 사고들을 좀 복기를 해보면요, 2006년도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라고 하는 네. FSB죠, 연방보안국 출신의 예. 이 정보요원이 내부 고발을 합니다. 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FSB의 상당한 이제 어떤 입지가 뭐 훼손이 된다거나 예.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 리트비넨코는 동료가 준 홍차를 마시고 또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네. 그 홍차에는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는 방사능 물질이 들어갔던 겁니다. 폴로늄, 예. 그렇죠. 독살이 됐던 것이고요.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 2006년 같은 해입니다. 네. 안나 플리트콥스카야라고 하는 기자 출신의 반정부 인사이고 실제 야당의 대표도 지냈던 인사인데 바로 이 안나 기자가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그 아파트 네.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총격을 받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네. 2013년에는 이른바 이제 신흥 재벌이라고 하는 예. 올리가르입니다. 보리스 메레조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미디어 재벌 출신인데요.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과 각을 세웠죠. 네. 그래서 도저히 러시아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영국으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본인의 집에서 의문사를 당했고요. 또 2015년에는 바로 크렘린궁과 가까운 곳입니다. 네. 보리스 nem초프라고 하는 과거 부총리를 역임했고 푸틴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했으나 정치적으로 이제 갈라섰던 그 부총리도 마찬가지로 크렘린궁과 정말 그 근처에서 총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저 갑자기 좀 궁금해진 게 이렇게 뭐 측근들의 어떤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 이번처럼 푸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그 사건들은 이렇게 오늘처럼 예. 지금처럼 당장 입장을 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리스 nem초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 사실상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아. 때문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아. 다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과거의 이런 뭐 독살이라든지 예. 이런 총격에 의한 사망 사건과 이번 사건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네. 과거에는 한 명 혹은 스크리팔 그 부녀 독살 사건과 같은 두 명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네네. 이렇게 이제 한 그런 것으로 사건이 추정이 있었다면 되지만, 예. 이번에는 10명이죠? 10명입니다. 예.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한 명, 두 명에 대한 이런 뭐 독살 사건이나 총격 사건 등은 너무나 그 배후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특히 바그너 그룹의 뿌리고진이라면 너무나 뿌리고진 개인에 대해서만 이런 사건을 기획을 했다면 너무나 배후가 명확한 것이죠. 아. 그래서 이번에는 뿌리고진 그리고 드미트리 우트킨 그리고 부지휘관 또 그들을 추종하는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이 탑승했던 레거시 600에 대한 이 공격을 통해서 배후를 교묘하게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뭐 정치적인 부담을 좀 떨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부담을 떨치는 게 맞는 건지도 일단 좀 궁금하고요. 이 사안을 지켜보는 이제 또 다른 러시아 엘리트층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게 좀 어떻게 다가왔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공포 정치의 시작이라기보기보다 공포 정치의 공고화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고요. 사실 과거 역사에서 소비에트 연방, 그 전에 러시아 제국,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신생 러시아 연방으로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사건 사고들은 정권안보처에서 종종 발생을 했고 네. 정치 엘리트들이나 러시아 국민들도 사실 이런 사건 사고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정권에 충성하는 이제 그런 문화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제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앞두고 네. 내부적으로 어떤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을 공고한다든지 혹은 바그너 그룹과 반대편에 서려고 했던 그리고 바그너 그룹으로 인해서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리주의라든지 극단주의 세력들에게도 이러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어떤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푸틴 대통령을 리더십을 유지하고 동시에
러시아의 연방주의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 뭐 잘못된 방법이고 유법하지만 예. 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국민이나 대중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에 대한 뭐 반발이라든지 민주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막 피어날 그런 가능성 같은 건 별로 없겠습니까? 사실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예. 민주주의 운동들이 이렇게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반전 운동도 그런 민주주의 연장선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특별 군사작전을 계기로 러시아 당국이 이제 법을 바꿔서 어떤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통제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러시아 국내적으로도 뭐 전쟁이라는 표현 쓰는 그 자체가 유법한 활동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번에 이제 프리고진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크렘린궁이 배후에 있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뭐 시위를 한다거나 예. 그런 행위들은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푸틴 대통령에게는 뭐 유리하다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까요? 본인의 어떤 체제의 결속을 위해서는 굉장히 좀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프리고진을 남겨둔 부분들은 네. 어느 정도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요. 또 프리고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매력도 있고 활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뭐 너무나 다양한 그것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네. 치부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사 반란 이후부터는 네. 아픈 못 하나가 그의 몸속에 들어왔는데 그 못은 굉장히 치명적인 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좀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네네.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부담감이 제거됐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8월 23일 이 프리고진이 탑승한 에거시 600이 추락하기 전날 네. 세르게이 수로비킨이라고 하는 일종의 특별군사작전 부지휘관을 역임했던 그런 장군인데 네. 이 장군을 이제 항공우주군 사령관에서 공식적으로 해임을 하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이제 권한 대행으로 직무 대행으로 앉힌 겁니다. 네. 그래서 군사 반란이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이 뭐 건재한 리더십을 보인 것처럼 보여지나 그 안에서 나름대로 파급 효과와 여파가 있었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난 60일 동안의 그런 여파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바그너 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 인사들이 이번에 다 같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드미트리 우트킨 예. 그리고 부지휘관 또 그들을 개인 경호하는 정말 최정예 장병들이 지휘관 및 참모들이 이 사건으로 현장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바그너 그룹의 지휘부는 없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그너 그룹 장병 출신들이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의 전부였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이제 또 방증하는 하나의 어떤 또 증거가 있다면 군사 반란 이후에 상당수의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 위치한 아시포비치라고 하는 이제 기지에 새로운 이제 주둔지를 형성을 했는데 네. 그 주둔지의 상당 부분들은 또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그너 그룹 장병들이 여름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기지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좀 그런 이유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난 6월 달에 군사 반란 이후에 실질적으로 바그너 그룹이 와해되고 있고 예. 결정적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휘부가 사실상 제거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바그너 그룹은 사실상 와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그너 그룹을 행여라도 혹시 뭐 푸틴 대통령이 다시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다시 뭐 사용을 한다거나 어떤 용도로 다시 이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세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바그너 그룹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활용한 부대를 남겨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그 호는 이제 프리고진이 어쨌든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지난 정치적 공동체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바그너 그룹의 호는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네. 바그너 그룹을 이름을 이렇게 모체로 한 이런 부대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바그너 그룹의 대부분 장병들이 네. 어떤 사명감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그쵸. 위해서 예, 예. 바그너 그룹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영리 이런 활동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의용군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승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바그너 그룹이 뭐 보복이라든지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그런 보복 가능성도 예. 일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정권 입장에서는 뭐 군부라든지 그리고 실제 특별 군사작전에서 전투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군이 아닌 정규군의 네네. 통제를 받고 있는 이런 의용군에 대한 감시 감독도 동시에 이게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모스크바의 드론 공격을 뭐 본인들은 아직 뭐 했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감행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지난 6월 초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대반격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가장 바라는 바는 이 대반격 작전을 통해서 자포리자와 헤르손의 이제 경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돌파해서 네.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그 영토를 러시아의 육상과 해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향후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러시아군이 워낙 공고하게 또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이런 돌파구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정면 돌파 승부가 우크라이나군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무인기를 통해서 모스크바의 심장을 공격을 하는 이런 패턴들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더해서 일부 정규군과 우크라이나 해군이 이제 크림반도 지역의 일부 지역, 세바스토폴이라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부 교전을 통해서 러시아군은 이제 피해도 강요했고요. 이렇게 이제 후방에서 자꾸 이제 교란을 하는 이런 작전의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데 어쨌든 정리해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요망하는 대로 그런 대반격 작전의 성과는 굉장히 미미한 상황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곧 9월이 다가오고 9월 말 그리고 10월 초가 되면 사실상 지금의 특별 군사작전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이 하고 있는 전쟁 지역이 동계 기간으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사실상 우크라이나 군에게 대반격 작전을 위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그럼 뭐 이렇게 지금 프리고진의 사망이라든지 푸틴 대통령이 엘리트를 향해서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전쟁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예. 본인의 몸속에 들어왔던 아픈 녹슨 못을 빼서 그런 부담들을 털어냈고요. 네. 또 이제 후반기 연말부터는 이제 대통령 선거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부담을 떨어냄으로써 어떤 특별 군사 작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대내적인 환경을 조성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뭐 비록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대반격 작전을 하고는 있지만 네. 어떤 특정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러시아군이 판단할 때 우크라이나군의 태세가 약한 그런 지점에 대해서 러시아군도 어떤 나름대로의 반격 작전을 준비할 것이다. 정말 동계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네. 그런 일종의 추계 대공세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반격 작전을 러시아군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네.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또 좋은 성과, 군사적 성과를 내서 그 발판으로 올 후반기부터 시작될 대통령 선거 레이스. 그래서 네. 내년 3월까지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그런 어떤 위치를 점령을 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우크라이나 군에게 서방에서 F-16 전투기를 이제 지원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 언제 할지 얼마나 할지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어떤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말씀하신 F-16은 굉장히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기묘한 무기 체계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그 F-16과 같은 이런 공중 자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수행하고 있는 대반격 작전의 효과가 미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전차 그리고 장갑차와 같은 기갑 및 기계화 부대 외에 F-16과 같은 공중 자산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방으로부터 이런 포병 전력들을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면 네. 향후에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 작전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F-16 교육은 현재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군 조종사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여기에 노르웨이와 같은 일부 서방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F-16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프리고진의 사망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